안녕하십니까. 충신 포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50명 감축하면 1년에 특수소방차 몇 대를 구입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제학 박사 이승철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오늘 이 주제 속에 어떤 수치를 말씀을 하실 적에 네네네네. 이제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뭐 정확하게 다 맞출 수는 없죠. 네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오면서 가면서 어떤 기사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 흘러 듣던 얘기들도 있고 네네네. 또 하지만 정확한 수치도 맞출 수도 있지만은 이제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거 크게 개의치 마시고 네. 이제 생각나는 대로 네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네. 좋겠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것은 일전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수를 지금 300명인데 50명을 줄여서 250명 정도로 운영을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뉴스화 된 적이 있는 것을 네, 알고 들었거든요.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걸 듣보니까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공감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요즘에 주변에서 많이 동의를 하고 찬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더 줄여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얘기가 50명 정도로 일단 던져놨으니까 네네네. 만약에 그렇게 됐었을 때 저희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늘 우리가 화재가 발생되어졌었을 때 네. 이제 소방차 문제, 네. 그다음에 산불 났을 때 이제 소방 헬기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좋은 소방차, 좋은 소방 헬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라서 만약에 50명 국회의원이 줄었었을 시 그들의 주던 쉽게 해서 경비를 줄여가지고 특수 소방차를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소방 헬기를 구입한다든가 그렇게 했었을 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국민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이 교수님 모시고 또 이런 걸 크게 관심도 별로 없으셨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자료를 분석을 해서 말씀을 주십사 하는 어려움을 내가 이 교수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네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국회의원 1인당 그들의 연봉은 얼마가 되는지 나름대로 어떤 자료 속에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네네네. 올해 이제 연초에 2024년에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그 사람들은 세비라고 불러요. 세비. 이게 이제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그러죠. 세비란 말을 쓰는 사람은 국회의원들 빼고는 없으니까요. 그래요? 세비, 즉 예산에서 국가가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말을 적용받기 위해서 세비란 말을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연봉이죠, 뭐. 자기네들이 연봉을 이제 1.7% 올렸다고 그래서 굉장히 낮은 만큼 올린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총액으로 환산해 보면 300만 원쯤 돼요. 그래 한 달에 25만 원 이상이 이제 더 많이 작년보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5천만 원짜리 우리나라 평균적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1.7%를 올려봤자 한 달에 몇만 원 오르지 않아요. 즉 전체로 봐서도 뭐 120만 원? 요 정도뿐이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연봉에 의해서 3분의 1뿐이 연봉이 안 오르는 것이고 달러 치면은 뭐 8만 원,
7만 원, 8만 원 오르는 거니까 왜 이런 거를 총액 기준으로 하지 않고 퍼센티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을 별도로 계산하는, 별도로 대접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면 굉장히 잘못됐죠. 이 연봉이 그래서 이제 올해는 1억 5,700만 원쯤이라고 하는데, 불행히도 이 외에 이 국회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공식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연간 후원금을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올해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제 국회의원은 통상 재임 기간 4년 동안의 선거를 2번 치릅니다. 총선과 대선을 반드시 치르게 돼 있는데 2번 치를 때는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이 3억으로 늘어요. 네네. 그러니까 2번 곱하기 그럼 6억이 되고 뭐 이렇게 나눠보면 역시 또 1억 5천씩이 더 되죠. 그냥 이걸 쭉 따져보면 5억 정도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물론 5억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이 얘기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특권 폐지 운동본부라는 것의 공동대표인 장기표 씨가 예. 연합뉴스하고 작년 말에 인터뷰한 내용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보다 세세한 내용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1인당 평균적으로 받아가는 연봉은 1억 5,700만 원이 아니라 약 5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것도 돈으로 측정이 되지 않는 특권까지 하면 훨씬 더 크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이고, 경제학자들도 그런 부분은 얘기를 많이 했죠. 물론 이게 국회의원을 싫어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경제학자들은 명쾌한 자료와 명쾌한 근거가 없으면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명쾌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1인당 얼마다라는 걸 얘기를 못 했었지만, 어쨌든 장기표 특본, 그걸 줄여서 특본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본 공동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최소 5억이다. 국회의원의 1년 연봉은 최소 5억이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저희들이 오늘 그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오늘 그 녹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방송을 하게 되면 이걸 들어주시는 분들이 우리 이 교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수없이 그 이러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 이 교수님이 간략하면서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데까지 이제 답이 나왔다고 봐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현 국회의원 당사자 하나만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국회의원이 쓰고 있는 그 의원회관 내에 뭐 지역에도 그 보좌관들 혹은 뭐 비서관, 비서들 이제 그렇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 숫자가 몇 명이나 거느리고 있어요? 1인당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이제 보좌관이라고 하면 이제 보좌진이라는 넓은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보좌관이라고 하면 4급인 보좌관을 의미 이제 하는 건데, 예. 넓게 보면 한 국회의원의 45평이나 되는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과 지역, 그러니까 자기 이제 연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 네. 선거 사무실이 있는 곳에 한 명을 또 이제 상주를 시켜요. 그것까지 다 더해서 9명까지 둘 수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평균적인 것으로뿐이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분들은 연차가 올라가면 급여가 올라갑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 수는 없고, 다 같을 수는 없고, 재선, 3선, 4선, 5선이 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죠. 오래 근무하니까.
저희들도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근무 연수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300명 평균적으로 쭉 더해서 나눠보면 1년에 약 5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보좌관에 대해서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줘요. 국회 사무처에서 주고 국회 사무처에서 주는 돈은 정부가 국회에 배정한 예산에서 주기 때문에 결국 국고 지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1인당 지원액은 다른 거 다 빼고 국회의원 1인당 1억 5,700만 더하기 약 5억 그러면 약 6억 5,700만 원을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후원금이나 기타 다 더하면 국민들이 10억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부총장님께서 개인 사무실에 개인 비서를 둬요. 그럼 그 급여나 뭐 이런 걸 누가 줘요? 개인 비서일 경우에. 개인이 주는 거죠. 부총장님이 주는 거고 저도 제 연구실에 개인적인 조교를 두게 되면 제가 급여를 챙기고 제가 뭘 챙기는 것이지 국가가 그거 챙겨주지 않거든요. 학교가 챙겨주지도 않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왔죠. 네네.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네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헌법기관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헌법에 맞게 헌법에 국회의원은 뭘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럼 그런 거 하는 데다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특권 챙기기, 자기네들의 이권 챙기기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쓰는 걸로 국민들이 보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뭐든지 좌지우지해요.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 국무위원도 탄핵할 수 있고 검사도 탄핵할 수 있고 판사도 탄핵할 수 있어요. 고위공무원을 다 탄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탄핵 안 해요.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탄핵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소환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민소환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뽑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뭘 잘못하면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 지역 국민들이 투표해서 그만두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 제대로 일할 거 아닙니까? 자, 뭐 특정인을 이름을 듣기는 좀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코인 거래를 했다. 하라는 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정신된 발언을 하고 일본에 넘어가서 뭐 그 친북 단체에 가서만 얘기하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골라서. 그렇죠. 그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든 아니, 두 번째 얘기한 사람은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뭐 비례대표제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국회의원은 지역구예요. 그럼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국회의원 관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뽑았으니까는 소환을 시켜야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없어요. 자치단체장은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없어요. 큰 특권이네, 그것도. 특권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아나무인격인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내 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내가 국민을 대변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 대변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지역 구민을 대변하는 거예요. 국민을 누가 대변을 그렇죠. 해요? 지역 구민을 대변하는 거지. 예, 무슨 맞습니다. 예, 예. 국민의 이름으로? 아니 무슨 국민의 이름이에요. 지역 구민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지 그렇네요. 그게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아나무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열받죠. 이런 게 방송 용어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습지만 상당히 열받죠. 지금 말씀드린 게 열 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열받죠. 지난 예, 방송에 싸가지 가지고 했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학 가시는 홍현표 교수님이 이제 네네네네. 짧게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싸가지가 네 가지라는 그러니까 인, 네. 의, 네. 지, 예. 예. 그 인, 의, 예, 지, 예. 근데 거기에 더 하나 필요한 게 신이 더 필요하대. 네네네. 진짜. 그 얘기를 해가면서 요즘 내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도 홍 교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 사람, 필요치 않은 사람, 이제 그런 걸 통틀어 해가지고 저는 이제 늘 싸가지 했는데 그분이 네 가지의 인의 지 예를 갖지 않은 사람. 이래 가면서 네.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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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 이 교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하니까 더 말씀하시면 더 열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서 그치죠? 그러면은 네. 언제 이제 시간을 더 충분히 가지고 네네네. 더 말씀 나누기로 해놓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요 단원에서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네. 다음 단원에서는 국회의원 네네네. 특권에 대해서 네네네. 말씀 나누시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